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8.18 전당대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변 없이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90%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그 부분에 관심이 쏠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호남에서 다소 주춤했던 이재명은 오늘 경기도에서 열린 지역순회 경선에서 다시 93.27%의 지지를 얻어서 9대0의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은 다음 주 일요일 8월 18일이면 민주당 대표로 컴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대표 컴백을 마냥 즐길 수 있는 입장은 못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재판 리스크죠. 10월 초와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열리는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이재명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최근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물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더니 바로 이튿날 이재명의 코를 파주는 측근인 박찬대 원내대표 영수회담을 언급했죠. 영수회담을 언급했던 것도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 때문입니다. 제안 초반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에도 다소 여지를 남겨두는 반응을 보여서 이재명이 아마 영수회담과 관련한 적잖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입만 열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사람과 사실 무슨 영수회담을 하겠습니까? 또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언급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을 사실상 김건희 특검법으로 만들어서 수정해서 발의를 했죠. 거기다 또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방송사법 이런 모두 무더기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단독으로 처리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지금 영수회담이 성사될 리가 없습니다.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필요하다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먼저 만나는 게 순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정리해버린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또 지난 4월 29일 1차 차담회에서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던 행동들,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안주머니에서 A4용지, 무더기로 A4용지를 뭉터기로 꺼내서 15분 동안 낭독했죠. 그랬는가 하면 회동 직후에는 또 안 만나느니만 못했다. 이런 반응을 내놓는 등 그런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다시 꺼낸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어쨌거나 영수회담은 지금 사실상 물 건너갔고 이재명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 아마 야권 이곳저곳에서 이재명을 손절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은 호남 지역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호남 순회 경선 때 투표율은 제주도를 제외한 사실상 전국 최저치인 2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득표율 역시 80% 중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호남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1심 선고입니다. 선거법도 지금 백현동 용도 변경의 경우 박근혜 정권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혐의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위정교사 재판 선고에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이 위정을 사법방해 혐의로 보면서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원이 대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을 통해서 최근 5년간 다른 혐의가 더해진 경우를 제외시키고 위정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 2심 유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총 38명 중에서 29명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체의 76.3%였습니다. 이재명은 공범 김진성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정교사를 부탁하는 녹음 파일까지 공개된 만큼 무죄가 될 확률은 사실상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원의 전수조사가 상당한 흥미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유죄 판결을 받은 38건의 위정교사분 가운데 무려 15명, 39.5%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4명으로 36.8%,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합치면 무려 76.3%가 되는 셈입니다. 벌금형은 9명, 23.7%에 그쳤습니다. 이재명은 이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도 상실되고
끈도 제한됩니다.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위정교사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중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1년 6개월, 가장 낮은 형은 징역 4개월이었습니다. 실형 다음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로는 가장 높은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낮은 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는 특히 위정보다 위정교사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위정은 벌금형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리고 실형 순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위정교사는 실형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형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위정 당사자보다 위정교사자의 죄질을 더 악질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는 특히나 매우 더 악질입니다. 우선 이재명이 위정을 부탁한 김진성 씨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지휘 감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정교사의 결과 이재명은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정교사로 인해서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위정교사로 인한 엄청난 이득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결정적으로 이재명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가중처벌 요소를 모두 안고 있는 것으로 봐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자기도 변호사이니 아마 위정교사 혐의가 자기에게 가장 위험하다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위정교사 혐의와 관련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이재명의 상황과 최근 5년간의 위정교사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재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서 변호사는 오늘 송국건의 혼술에서 변호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만약 신진우 판사가 담당 판사라면 법정 구속을 시키겠지만 김동연 판사가 판결하는 만큼 집행유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우리끼리 주고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이재명의 편의를 봐준 김동연 판사조차 벌금형을 선고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위정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미 이재명은 1심 재판 막판에 비정의 무기로 감춰뒀던 KBS 기자 등 5명을 증인으로 무더기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증인들을 통해서 역전 홈런을 기대했는데 이재명 측의 증인으로 불려 나온 이들이 오히려 이재명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증인신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항소심에서 아마 더 이상 부를 증인도 별로 없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1심에서 한번 불렀던 증인들은 다시 부를 수 없게 되는 만큼 2심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 변호사는 특히 위정교사는 사실 문제를 다투는 범죄이지 법리 문제를 다투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2심제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뒤집힐 확률이 위정교사 같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이 사실상 제로이고 그래서 시간도 오래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 역시 내년 안에는 무조건 대법원까지 끝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이 선고되면 민주당 내에서 급격하게 이재명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의 1심 선고 이후 당내 위상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인물은 지금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으로서는 절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측근에게는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하기만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최고위원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의는 만장일치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봉주 전 의원 일찌감치 비주류를 선언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박원석 전 의원에게 이런 생각을 말하면서 바깥에 가서 말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재명에게 맞서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8.18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희희낙낙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당대표로 선출되는 수락 연설을 통해서 아마 곧바로 강경투쟁을 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당대표로 연임되는 전당대회는 그만큼 종점으로 다가가고 있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